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오랜만에 차트 분석이 아닌 거시경제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의 발단은 주말에 지인들과 있었던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사실 저만 주식에 관심이 있고 나머지 지인들은 다들 큰 문제 없이 맞벌이하고 애 낳아서 집도 분양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크게 재테크로 더 돈 벌려는 욕심은 없는 어찌 보면 다소 아주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욕망덩어리라서 주식으로도 돈을 벌고 유튜브로도 돈을 벌고픈 생각이지만요.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 왜 집값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할까? 금리 인하를 하면 대출이자가 싸지니 집을 더 살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면 이렇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여도 국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조차도 되지 않을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실업률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마음껏 고용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일단 유튜브에만 보더라도 이러이러한 경제 지표들로 열심히 설명해주고 분석하고 자기들만의 소스를 첨가해서 설명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매크로적인 부분을 보긴 하지만 거시경제 지표의 문제는 후행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LEI라는 선행지수도 있지만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LEI 지수가 2022년도부터 내려오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경기 침체 기미도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행지수 CEI를 참고하자니 이미 주가는 한 차례 정도 하락이 나오고 난 뒤에서야 CEI 지수가 본격적으로 심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차트보다 너무 늦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빠르게 LEI 지수만 보고 경기 침체는 1년 뒤 혹은 2년 뒤에 올 거야 하면서 투자를 못하고 TLT 상품이나 TMF 상품 사서 고생하는 것도 별로라는 거죠. 결국 경기 침체는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경기 침체로 선언을 하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미국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이 부분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미국 국민들의 소비력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죠. 소비력이 준다는 건 돈이 없다. 돈이 없다는 건 실직자가 많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 기업들의 EPS는 전년도 대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이 시작됩니다. 보통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0% 하락 정도입니다. 시스템 위기가 있었던 리먼 사태 때는 마이너스 35%가량 하락이라는 엄청난 변수가 생겨서 그때부터 미국 연준이 QE라는 양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2023년 9월 5일 화요일 기준으로 S&P 500 선행 PER은 18.8배입니다. 20배를 넘긴 적은 닷컴 버블과 코로나 이후 때를 제외하곤 없습니다. 저는 2023년도, 2024년도 통틀어서 S&P 500이 선행 PER 20배를 넘긴다면 고맙죠 주식 덕상 가즈아. 갑자기 미국 월가에서는 골디락스라고 말도 하고 경기 침체가 없다고도 하지만 상식적으로만 봐도 경기 침체 없이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 제공은 양적 완화를 기업에게만 해준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해줘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 저축액만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난 게 보입니다. 구직 활동도 못하는데 돈만 쌓여가니 엄청나게 소비를 하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매출은 높아지고 거기에 중국이 틀어잠그니 공급만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다시 미국 국민들의 저축액은 어느 정도 평균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월가에서는 2024년도 S&P 500 EPS 전망치를 248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 대비 12%가량 상승한다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매출은 무조건 늘어야 가능하고요. 현재 장기채 금리 상태를 봐서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크게 증가할 여력은 없습니다. 결국 오로지 매출액 증가로만 EPS 컨센서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일단 2023년 1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는 건 소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려면 국민들이 소비를 계속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안 잡힌다는 거고
그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무슨 골디락스라는 거죠? 여기서 재미난 건 미국 대형주 우량주 매출액이 400개 기업인 중형주보다도 적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아서 EPS가 계속 우상향했던 게 아니라 저금리와 양적 완화로 인해서 투자는 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을 왕창해서 EPS를 뻥튀기 했다는 거죠. 하지만 금리 인상이 되면서 그렇게 자사주 매입으로 EPS를 증가시키던 대형주들도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서 자사주 매입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2024년도 EPS 성장을 위해서는 매출이 엄청 늘어나던가 마진이 엄청 좋아지던가 둘 중 하나는 충족해야 하는데 매출이 엄청 늘어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고 그렇다면 마진이 늘어나면 되는데요. 기술주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가장 많습니다. 50% 이상을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미국으로 가져옵니다. 이 말은 즉슨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 한차손으로 인해서 EPS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환율에 대한 전망을 간혹 올려드리는 이유입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자사주 매입도 크게 증가를 시키지 못하더라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술주는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인해서 한차손으로 EPS를 어느 정도 상승시킬 수가 있죠. 2022년도 달러 인덱스 최고치가 114달러였습니다. 현재는 104달러 정도 유지 중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아도 8에서 10%가량 한차손이 생겨버렸습니다. 문제는 2024년도부터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더 떨어지지 않고 2023년도와 비슷한 범위에서 움직인다면 2024년도 EPS를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매출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미국 국민들의 소비력이 그때까지도 버티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결국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제 데이터로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것보다 기업 실적을 분석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는지,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는지, 달러 인덱스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달러 인덱스가 2023년도보다 높아질 때부터가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원달러 환율도 상승할 것이고, 저는 부동산도 좋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가는 그때까지 천천히 주식시장의 버블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고, 버블이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뽑아먹자라는 입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